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이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니까 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에다가 x, y, z 그리고 3, 2, 1 하고 이렇게 이제 값을 입력을 했을 때 그때 그 실행 결과를 확인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7줄에 이제 코드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죠. 자, 그때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기 1번에 보니까 x는 input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맨 앞에 x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변수를 써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이제 입력받은 그 값 있죠? 그 값을 x라는 이 변수에다가 이제 저장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뭔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받겠다 그 얘긴데, 그러면 화면에다가 이제 그때 입력을 받을 때 지금처럼 입력 콜론하고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띄우면서 사용자가 이제 값을 키보드로 이제 입력을 받으면 그 값을 이제 x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저장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를 이제 짜잔 하고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화면에는 지금처럼 입력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다가 사용자가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xyz 3, 2, 1 하고 요 값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 값을 이렇게 이제 입력받은 이 값은 어떤 변수에 이제 저장되는 거예요? 우리 x라는 이 변수에 이 값이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이제 값을 입력하고 그리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라는 그 변수에는 xyz 3, 2, 1 하고 요 값이 이제 x라는 변수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값을 이제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로부터 이제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을 시킬 때 그때 쓰는 함수가 우리 input이라는 요 함수더라. 해서 input 뒤에는 뭘 쓰더라? 화면상에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출력 문자를 지금처럼 이곳에다 써주면 되고, 그때 이제 입력받은 그 값을 이제 어떤 변수에 저장시킬 건지 그 앞에다가 우리가 변수명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돼요. 근데 나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화면상에 지금 입력이라고 이렇게 써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지만 나는 이거를 생략하고 싶다. 생략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니까 지금처럼 a는 이라고 써져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A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리스트를 이제 선언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A라는 그 리스트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 그때 초기 값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 값을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코드가 작성이 된 겁니다. 우리 C 언어나 자바에서는 우리가 이제 배열이라는 걸 썼죠. 근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배열 대신에 리스트 이 자료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우리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배열이라는 걸 쓸 때 내가 만약에 정수형 배열을 이제 선언하게 되면 그곳에는 이제 정수형 그 데이터만 집어넣을 수 있죠. 근데 이 리스트라는 거는 별도의 자료형을 이제 지정하지 않아요. 자료형을 따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자료들을 싹 다 이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라는 이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이 리스트에는 우리가 이제 문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숫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다양한 자료를 우리가 이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리스트를 이제 만들 때 지금처럼 개수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고요. 이 리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개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런 리스트를 선언할 때 크기를 따로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C나 자바에 썼던 그런 배열과 비교했을 때 이 리스트라는 건 되게 유연하죠. 해서 이 리스트에는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자료를 저장을 시킬 수도 있고 개수를 필요에 따라서 이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더라. 그렇게 해서 지금 2번 문장, 요 문장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A라는 그 이름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해서 우리가 이제 초기 값으로 ABC 1, 2, 3이다, DF 4, 5, 6이다, 그 다음에 GHI 7, 8, 9다 해서 요 값을 이제 초기 값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지면서 각각 0번째 위치에, 1번째 위치에, 2번째 위치에 각각 이제 값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3번에 보면 지금 A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A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A라는 이 리스트를 보고 얘기하죠.
이 리스트에다가 append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키겠다. 어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요? 우리 x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요. 여기서 이제 x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요 x는 우리가 1번 문장에서 우리가 입력받은 그 값을 우리가 x라는 그 변수에 저장을 시켜놨죠. 그래서 이 x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우리가 a라는 그 리스트에다가 추가시켜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추가되는 그 데이터는 우리가 마지막 이 뒷부분에 이제 추가가 된다고요. 해서 이 뒷부분에 이제 리스트가 한 개가 더 생성이 되면서 그때 값이 xyg 321 하고 요 값이 들어갑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번 문장을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총 4개짜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장을 보니까 A라는 그 리스트에 대해서 리무브가 나왔습니다. 요 리무브라는 요 메소드는 우리가 이제 특정 값을 이제 삭제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뭐를 삭제해라? 우리 A라는 그 리스트에서 DEF456이라는 그 데이터가 있다. 그 데이터를 remove, 삭제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DF456이 지금 A라는 그 리스트의 1번 위치에 지금 들어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제 삭제하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땅 하고 이제 삭제가 되면 이 A의 1번 위치는 이제 빈칸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던 이런 데이터들 있죠. 이런 데이터들이 한 칸씩 이제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4번 문장을 우리가 실행을 시키고 나면 지금처럼 값이 이렇게 이제 돼요. 그래서 원래 뒤에 있던 그런 값들이 앞으로 이제 한 칸씩 이제 옮겨오고 이 DF456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4번 문장까지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A라는 그 리스트에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 다음 지금 이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프린트다라고 해서 출력하래요.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내용, 그리고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이곳에 들어있는 거, 얘네들이 이제 싹 다 이제 출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슬라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슬라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5번, 이 문장 좀 보자고요. 슬라이스다라고 하게 되면 슬라이스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문자 열이 됐든 리스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딘가의 메모리에 순서대로 이제 데이터가 전부 다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순차형 객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저장된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일부분만 내가 가지고 오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슬라이스라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레인지라는 걸 배웠을 때는 우리가 레인지에서 만들어진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리스트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레인지는 이제 그렇게 숫자를 생성해서 집어넣거나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 슬라이스라는 거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분만 내가 가지고 오는 거. 그게 이제 슬라이스예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쓰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요. 객체명을 앞에다가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초기 위치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 위치를 지정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최종 위치는 우리 레인지랑 똑같이 -1이요. -1. 여기다 쓴 숫자 -1까지 그 사이에 있는 요소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라 그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앞에다가 객체명 써주고 그리고 초기값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종 위치 지정해주고 그리고 증가값을 지정해줘요. 여기서 증가값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증가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요 최종 위치는 바뀌겠죠. 요 최종 위치는 증가값이 양수일 때는 -1을 해주면 되고요. 음수다라고 하게 되면 더하기 1을 해서 최종 위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리스트에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몇 번째 거부터 몇 번째 거까지 가지고 와라.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초기 위치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 위치, 그 다음에 증가값 그 순서대로 쓴다 그랬죠. 그런 인수들을 우리가 일부를 생략해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객체명이라고 써주고 아무것도 안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객체명을 써주고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얘의 뜻은 그 해당 객체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기 위치도 없고 최종값도 없죠. 여기서는 이제 콜론이 2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맨 앞에 원래 우리 초기 위치 써주고 두 번째 이제 최종 위치 써주고 마지막에 이제 증가값 써주는데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 이제 모든 요소 그 객체에 있는 거 전부 다 가지고 와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명을 이렇게 써주고 초기 위치만 지정했을 때요. 초기 위치만 지정하게 되면 그 초기 위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가지고 와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명을 쓰고 최종 위치만 썼습니다. 증가값이 없죠. 증가값이 없을 때는 그냥 일씩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최종 위치는 마이너스 1, 여기다 쓴 수치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초기값을 안 썼기 때문에 여기서 초기값은 0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0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최종 위치 마이너스 1까지 그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어디까지 가지고 와라 라고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거 보니까 이제 객체명을 써주고 그 앞에다가 초기값하고 그 다음에 최종값 그걸 안 썼어요. 안 쓰고 그냥 증가값만 썼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초기값이 없을 때는 0번째 위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0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증가값만큼 증가시키면서 그 위치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라 그거예요. 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증가값을 2라고 쓰게 되면 0번 위치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하면서 그 위치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0부터 시작해서 짝수 번째 위치에 있는 것들 가지고 와라 그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스라는 명령어를 쓸 때 인수를 우리가 일부 생략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문장 보니까 지금처럼 프린트문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프린트문의 이제 기본 형식 좀 보자고요. 자, 우리 프린트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라고 써주고 그리고 출력할 값들을 이 뒤로 쭉쭉쭉 계속해서 여러 개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SEP라고 해서 이 출력할 값들을 각각 이제 출력을 할 때 그때 분리할 문자도 우리가 입력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end라고 써서 이제 종료되는 그 문자도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5번 문장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값 요거 이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값 요거 이제 출력해 주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우리 SEP라고 해서 우리 분리 문자가 지금 우리 컴마로 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값 출력해 주고 컴마 찍고 두 번째 값 그렇게 이제 출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써 놓은 겁니다. 그리고 7번 문장에 보니까 또 프린트가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SEP가 생략이 됐고요. 그때 이제 종료 문자 end가 이제 나왔죠. 요게 end에서 이제 하나 i의 값을 이제 출력해주고 그리고 뭘 해라? 우리의 공백을 집어넣어라. 그렇게요. 지금 5번 문장에서는 이제 end가 이제 생략되고 나왔죠. end가 이제 생략되게 되면 줄바꿈을 해요. 줄바꿈을.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end라고 써주고 공백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럼 얘는 이제 i의 값을 이제 출력을 해주고 이제 줄바꿈을 하는 게 아니라 i의 값을 출력하고 한 칸 띄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장을 이제 볼 건데 5번 문장에 보니까 이제 a의 1이요. a라는 그 리스트에 우리 1번이요. 1번 그러면 지금 GHI789가 들어있죠. 이 값을 가지고 지금 이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슬라이스를 할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출력될 값을 보니까 A의 2번 위치요. A라는 그 리스트에 이제 2번 위치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슬라이스를 할 거래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좀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A의 1번에 그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우리 A의 1번 위치에는 지금 이 값이 들어있고 이 값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을 때 이 한 글자마다 우리가 이제 위치를 적어줄 수 있겠죠. 그때 그 위치의 값은 지금쯤 이렇게 이제 양수로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수로도 이제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두 번째 이제 출력할 값이 A의 2번 위치에 들어있는 그 값이요. 그러면 A의 2번 위치에 있는 그 값을 가지고 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A의 2번에는 XYG321 얘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슬라이스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에 A의 1번에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초기 위치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최종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A의 1번 이곳에서 우리 마이너스 3번 그 위치부터요.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최종값이 이제 생략됐으니까 마지막 위치까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나오는 그 데이터가 이제 789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A의 2번 그 개체에서 이제 슬라이스를 할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초기 값이 이제 생략이 돼 있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최종 값이 이제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최종값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해서 초기값이 이제 생략됐으니까 맨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4번 그 위치까지 그 요소들을 이제 추출해 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맨 앞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6번 이 위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최종값이 이제 마이너스 4 계산해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 지금 요 위치까지 해서 지금 x, y, g하고 요 값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7, 8, 9다. x, y, z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출력할 그 값이랑 두 번째로 이제 출력할 그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할 때 그때 이제 분리 문자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쉼표가 찍혀 있죠. 쉼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혀 있으니까 첫 번째 이제 출력할 그 값이요. 첫 번째 출력할 값이 이제 7, 8, 9. 7, 8, 9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분리 문자가 지금 쉼표로 돼 있으니까 쉼표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두 번째 출력 값이요. 두 번째 출력 값이 x, y, g죠. 해서 x, y, g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걸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 보면 지금처럼 7, 8, 9, x, y, g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장 보니까 이제 반복문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반복 변수로 이제 i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보게 되면 in하고 써져 있는데 요 in이라는 거는 우리 for랑 같이 이제 사용되는 그런 예약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for문이 나오면 in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포문에서 이제 i라는 그 반복 변수를 쓰겠다. 그렇게 이제 써놨고, 그리고 in이라는 이 예약어를 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레인지에서 이렇게 이제 3부터 시작해서 6까지 해서 초기값하고 이제 최종값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증가값이 빠졌죠. 증가값이 빠지고 나오면 이제 일씩 이제 증가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6하고 이제 최종값이 써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최종값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지금 얘는 이제 3부터 시작해서 5까지 일씩 증가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포문에서 우리 i라는 이 반복 변수가 갖는 그 값이 3하고 4하고 5하고 그렇게 이제 일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이제 갈 겁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콜론이 이렇게 이제 하나 찍혀 있죠. 이렇게 이제 콜론이 찍혀 있으면 포에서 이제 반복할 그 코드가 다음 줄부터 이제 시작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i라는 이 반복 변수는 맨 처음에 이제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반복을 실행하러 그 아랫줄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프린트를 이제 만나겠죠. 만나서 이제 무슨 값을 출력해달라? i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출력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아까 5번 문장에서 여기서 이제 프린트문을 이제 만나서 지금처럼 7, 8, 9, x, y, g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해줬죠. 근데 5번 문장에서는 이제 end 우리 종료 문자가 없었다고요. 없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우리가 7, 8, 9, x, y, g 요거를 이제 출력해주고 이제 줄바꿈을 해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7번 문장을 만난 거죠. 해서 i가 지금 현재 3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랫줄에다가 이제 3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얘는 지금 종료 문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end하고 나왔죠. 그러면 그때 이제 종료 문자로 뭘 사용하겠다? 빈 공백을 하나 집어넣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종료 문자가 따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얘는 이제 i의 값을 출력해 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띄어쓰기 한 칸 빈 공백을 그 뒤에다 집어넣겠죠. 빈 공백을 집어넣고 줄바꿈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반복하러 이제 6번 문장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얘는 이제 증가값이 없었기 때문에 일씩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1 증가하니까 이제 4라는 값을 갖겠죠. 그러면 이제 i가 4일 때 반복하러 들어갔더니 또 프린트가 있어요. 그러면 요 프린트를 이제 땅 하고 만나면 이제 i의 값을 이제 출력해 주겠죠. 지금 현재 i의 값은 4니까 4라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종료 문자가 빈 공백 요게 이제 들어있으니까 뒤에 또 띄어쓰기 한 칸 이렇게 이제 빈 공백을 하나 집어넣겠죠. 그리고 다시 반복하러 이제 6번 문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또 일씩 증가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4였다가 이제 5라는 값을 i가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7번에서 우리 프린트문 출력해라. 뭘 출력해라? i의 값을 출력해라. i가 지금 5니까 5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종료 문자가 이제 빈 공백 요걸 이제 넣어달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 뒤에 이제 또 띄어쓰기 한 칸 이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깨끗하게 이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5번 문장에서 요 내용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우리 7번 문장에서 지금처럼 3 한 칸 띄고 4 한 칸 띄고 5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 input 그리고 print 그리고 range 그리고 append 그리고 remove 그리고 슬라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예제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외울 거는 일단 먼저 빨리빨리 외우셔야 돼요. 외우지 않고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면 외울 것만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또 슬라이스가 또 나오는데 그 슬라이스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 그럼 또 앞으로 또 찾아봐야 된다고요. 어펜드가 뭐지? 리무브가 뭐지? 그리고 포문이 이게 어떻게 쓰는 거였지? 우리 레인지가 뭐지? 그런 것들 모르면 또 찾아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오히려 더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외울 게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외우고 뒤로 넘어가야 돼요.